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문제를 요구사항 검색 기능 한번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7번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을 반영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또 볼 거예요. 뭐 제목 검색으로 하는 거 검색 기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빠르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검색 기능이고요. 기본적으로 제목으로 먼저 검색을 할 수 있으면 다른 항목이 추가될 때 그 대상만 바꾸면 되니까 일단 검색으로 제목으로만 검색할 수 있으면 돼요. 명령어는 search를 사용할 거고요. 자, 그럼 search 명령어를 추가해 줘야겠죠. 저희가 이렇게 좀 더 단순한 구조로 바꿨기 때문에 추가할 때 좀 더 편하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이퀄스 search.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search article이라는 메서드로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빨간 줄 뜨겠죠. 없으니까 똑같이 또 만들어줄게요. public static void search article. search articles로 하겠습니다. 결과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디테일한 이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개발을 코딩을 많이 해보시면 앞으로 제일 어려운 게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만큼 개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search articles라고 만들어 볼 거고요. 해야 되는 일은 검색이거든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스트링에 contains라는 메서드가 있다. 자, 이런 contains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java contains 이렇게 찾아보시거나, 자, 제가 이렇게 힌트를 안 드렸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검색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검색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값이 있을 때,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안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것만 추려서 가져야 되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검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목이나 내용이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문자열 포함 여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자바라고 붙여주면 되겠죠. 문자열 포함 여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포스팅이 이런 걸로 봐도 되고, 아니면 공식 문서에도 나옵니다. 이거 자바 스트링 관련해서 그 자바 스트링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싹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 문서는 영어로 돼 있어서 보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남들이 잘 올려놓은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유용한 기능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자바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거를 그때그때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개발할 때 정말 중요한 또 능력 중에 하나가 뭐다? 내가 뭔가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찾는 방법.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해보셔야 돼요. 개발을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자바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수천 가지가 넘을 거거든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검색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컨테인스 메서드라고 힌트를 드렸죠. 이걸 찾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컨테인스가 뭔지. 자, 이렇게 예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 파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것은 아니에요. 그죠? 컨테인스라는 건 그냥 자바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사용법만 알면 됩니다. 사용법만. 그죠? 자, 그래서
컨테인스의 사용법만 딱 보시면 되는데 요거죠. 요거 딱 4줄 요거를 딱 가져오세요. 예시 코드라는 걸 딱 올려놓잖아요, 설명하는 사람들이. 자, 그럼 바로 적용하지 마시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 클래스 하나 만드시고, 자, 여기다 메인 하나 만드시고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 물론 이 컨테인스 같은 경우는 매우 간단한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다른 거 나중에 우리가 정렬 같은 거를 할 건데, 정렬은 이것보다 더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정렬하지 마시고 정렬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그 기능을 이해하고 나서 적용시키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이런 단순한 기능도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txt1 이게 요거네요. 요거 가나다라.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딱 보면 tx1.contains nada, 이 nada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으면 if을 안 했어야 했잖아요, 그죠? true가 나온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저장을 안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의 리슨 나오죠. 가나라로 바꾸면 문자를 어썸으로 나오겠죠. 아,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제목 넣고 여기에다가 키워드 넣으면 되겠구나. 딱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여기에는 txt1이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제목이 와야죠, 제목. 제목은 되게 많죠. 저장소 타이틀셀 여러 개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꺼내서 봐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폼은 돌려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find index, 인덱스 찾아주는 거. 잠깐만. 아, 요거랑 상관없네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야 되긴 하는데 맥락이 좀 다르네요. 요거는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타이틀스에서 하나씩 빼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빼오고요. 자, 그럼 0부터 끝까지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빼와야죠. titles.get 이렇게 하면 이제 제목이 하나씩 나오겠죠. 제목을 하나씩 앞에서부터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게시물의 제목이 되겠죠. 여기에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엔 검색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죠. 컨테인스 안에. 자, 근데 검색 키워드는 프로그램이 모르죠. 그렇죠? 검색 키워드는 검색하는 사람이 쳐주는 거, 입력해주는 값이 이제 검색 키워드가 되겠죠. 이거 입력 받아주시면 돼요. 안녕. 자, 그럼 여기 안녕에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이거 돌리기 전에 키워드를 입력을 받는 거죠.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하고 스캔 넥스트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키워드라는 변수에 이렇게 담아줄게요. 우리가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는 여기 담길 거고요. 제목 중에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냐 없냐를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결과가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기존의 저장소 제목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동그란 거를 각각 게시물의 제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섯 개의 게시물이 지금 타이틀스에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의 목표는 요거 하나 꺼내 가지고 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요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목록에서 출력해 줘야 되는 대상이 되죠. 근데 얘만 보면 안 되는 게 얘도 봐야 되고 얘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얘도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얘는 포함됐고 얘도 포함이 되고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된 거 안 된 거 구분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포함되는 것만 이렇게 따로 옮겨 담으면 되죠. 포함이 안 됐다? 그럼 다시 집어넣고 꺼내서 봤더니 포함이 안 된다? 다시 집어넣고 꺼내서 봤더니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다? 여기로 옮기고 꺼내서 포함되면 옮기고 이러면 포함된 것만 여기 모이겠죠. 그렇죠? 요거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뿌려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뭐가 필요하다? 비어있는 리스트가 하나 필요하죠. 비어있는 거 리스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제목을 담을 거니까 스트링 이건 searched titles라고 하겠습니다. new array list string 검색된 제목들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예요. 처음엔 비어있겠죠?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하나씩 어떤 경우에만 포함이 된 경우에만 그렇죠? 타이틀에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서 포함되어 있으면 이 품은 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안에서 searched title에서 add 해주시면 돼요. 포함된 제목을 옮겨 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포문이 끝나면은 이 전체를 대상으로 그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키워드가 포함된 제목들만 새로운 리스트에 담길 거예요. searched title이라는 새로운 리스트에 담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이거 출력하면 되죠. 그렇죠? 목록 출력하면 되죠. 근데 이미 우리가 여기 만들어 놨죠? 여기다 넘겨주면 되겠죠. 프린트 아티클스 그죠? 자, 지금 이 프린트 아티클스는 무조건 여기 바깥에 있는 타이틀스를 출력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새로운 리스트도 출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출력해야 되는 대상이 바뀔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대상이 이 타이틀스도 있고 또는 여기 서치에서 나온 searched titles 새로운 리스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출력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넣어주는 것만 출력해라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 공유 자원으로 만들어 놨다가 공유 자원이 아닌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해서 일을 해야 될 때는 4개 변수로 받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그럼 얘는 뭔지 몰라요. 그냥 넘겨주는 거 그냥 받아서 출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리스트가 출력이 필요하면은 프린트할 때 전체 리스트를 넘겨주면 되고 전체 리스트가 아니라 검색된 거 여긴 전체 리스트죠. 검색된 거를 보고 싶으면 여기다 검색된 거 보여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여긴 전체 그렇죠? 그리고 서치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출력해줘야 되잖아요. 목록을 그렇죠? 프린트 아티클스 재사용해 주시고
이때는 전체 목록이 아니라 내가 따로 만들어 놓은 요 Searched Titles라는 리스트를 넘겨주면 요거 출력하겠죠. 이렇게 해서 검색 기능을 완료를 했습니다. 되는지 볼게요. 되는지 보려면 일단 요구사항이랑 똑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2. 안녕2. 이렇게 해서 다시요. 나머지 두 개가 안 됐네요. 하나 더. 안녕2. 안녕2. 자, 해서 목록을 똑같이 만들어 봤고요. 서치해서 안녕이라고 검색하면 딱 1번, 3번만 나오는 거죠. 다시. 서치를 안 먹네. 자, 여기 제가 공백을 잘못해서 넣었네요. 다시 시작하면 등록 다시 해야 되니까 그냥 공백 넣은 상태로 할게요. 안 되네요. 요거를 지우고 다시 하겠는데. 검색어 입력 나오죠 이제. 다시 빠르게 되는 거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게시물 완성됐고요. 두 번째는 반갑습니다. 제목 내용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안녕2. 안녕2. 자, 해서 세 개의 게시물 다시 등록이 됐고, 서치 안녕 하면 이제 결과가 또 잘 안 나오네요. 잠시만. 자, 죄송합니다. 여기 리스트로 바꿨는데 여기는 또 타이틀스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자, 이러면 자 보시면은 이 넘버스랑 리스트랑 이게 다르지 않나요? 그죠? 이 넘버스는 여기 전체 게시물에 대한 번호 정보가 담겨 있고, 요 리스트를 받은 거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사용할 때, 검색에서 사용할 때는 뭔가 좀 개수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엄선돼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요게 이제 제목이고요. 제목 저장소고, 요렇게 요게 번호 저장소고, 여기도 3개가 저장되어 있겠죠. 우리가 동시에 저장하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요 2개만 요렇게 가져왔다라고 칩시다. 요렇게 가져온 거고요. 요렇게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총 2개잖아요. 그죠? 여긴 3개죠, 근데.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요거, 프린트 아티클 상황이 출력 요걸로 하는데, 제목은 출력 요걸로 하는데, 번호는 출력 요걸로 하는 거예요. 안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버스도 다시 만들어서 넣어줘야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넘버스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얘기예요. 서치드 넘버스도 있어야겠죠. 넘버스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넘버수 전체 넘버스에서 빼와야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넘버를 넣어주시면 역시 똑같이 되겠죠. 여기는 인티저로 바꿔주시고 숫자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해야 정확히 얘가 같은 거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넘버스 역시 똑같이 받아주시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럼 넘버스는 여기 넘겨야겠죠. 이렇게 역시 여기도 이렇게. 자, 다시 해볼게요. 됐고요. 반갑습니다. 애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애들. 안녕히. 안녕히. 자, 그래서 다시 3개를 완성을 했고요. 서치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안녕 2개가 나오는 거는 맞는데 번호가 또 달라졌네요. 자, 여기 제가 잘못 넘겼죠? 서치할 때 넘버스가 아니라 서치드 넘버스를 넘겨야 되는데, 자, 이건 잔실수, 죄송합니다. 자, 이걸 또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도 되는 건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해볼게요. 자, 해서 드디어 이제 서치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 기능 구현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 크게 중요하긴 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랑 지금 저장소가 따로 돌아가잖아요. 번호 저장소, 제목 저장소, 그죠? 그래서 제목 하나 우리가 추려낼 때 얘만 추리면 안 되고 얘도 추려야 된다라는 걸 지금 봤잖아요. 그죠? 얘도 이렇게 2개, 정확히 이렇게 2개 빼와야 되죠. 그죠? 왜냐면 요거 첫 번째 요 2개는 같은 게시물 거고, 이것도 같은 게시물 거고, 이것도 같은 게시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게시물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하면 될 작업을 또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그럼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제가 요구사항 7번 뭐로 드렸냐면 게시물 정보에 등록 날짜랑 작성자, 조회수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저장해야 되는 게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여기에 등록 날짜, 데이트스라고 해볼게요. 등록 날짜도 표현해야 되고요. 조회수는 히트, 인티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죠? 작성자까지 하면은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럼 저장소가 몇 개다? 6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처럼
서치할 때 다 가지고 들어가야죠. 그죠? 제목과 번호뿐만 아니라 내용, 조회수, 작성자 이런 것들을 다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이 순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2개 빼오면 여기서도 2개 빼와야 되고요. 조회수 저장수가 생기면 조회수도 딱 2개만 골라서 빼와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게시물 하나를 관리하는데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다 동일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벌써부터 피곤한 일이죠. 일단 여기에서 이 짓을 6번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개발자도 사람이니까. 이 중에 하나 빼먹으면 이 일렬로 쫙 다 같은 위치에 있어야 올바른 데이터, 게시물 데이터가 되는데 하나라도 삑 나면은 절대 못 찾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험한 방식이에요. 약간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죠. 자, 다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냐면 우리가 게시물이라는 하나의 여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개념,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개의 데이터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이 여러 개의 데이터가 여러 개의 데이터죠. 이게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 처리되면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잘못되거나 하죠. 왜냐하면 하나의 개념이나 사물을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되면 개념 자체가 잘못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씩 다루고 있죠, 이거를. 그죠? 데이터 6개로 게시물 하나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낱개로 다루다 보면 아까처럼 하나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위험, 불안 요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다? 어차피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개의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논리적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구조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 하나의 게시물을 이런 큰 그릇에다가 상자에다가 싹 모아놓으면 되죠. 그렇죠? 어차피 얘네들은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싹 모아놓고 이거 갖고 다니면, 이 큰 그릇 하나 갖고 다니면 이 6개를 같이 갖고 다니는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이 6개가 모여서 뭐가 돼요? 게시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6개를 다 모아놓은 다음 아, 나 게시물이에요 라고 하는 것보단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아, 이거 게시물이에요 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큰 그릇에 6개를 싹 모아놓고 다니면 이게 빠질 염려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이제 이것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구조화라고 합니다. 데이터 구조화. 그렇죠? 자, 그래서 구조화하는 방법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구조화를 할 때 사람을 많이 비유를 해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을 이루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경우의 수가 무한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표현할 때 이름과 나이, 성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향,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걸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거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어 사람의 주소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최소한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겠죠. 나이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개의 데이터로 사람 한 명을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러면 age, name, 홍길동, 그리고 주소. 자,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만들면 이게 한 사람이죠. 이게 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사람이 우리가 저장하다 보면 한 사람만 저장하면 안 되잖아요. 2명, 3명, 4명 막 많이 저장할 수 있죠. 그러면 변수가 또 필요하죠. 자, 두 번째 사람 32살 이순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명의 사람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ADR2. 자, 됐죠? 자, 근데 지금 뭐예요? 낱개로 다루고 있죠? 낱개로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게 낱개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일단 변수가 일단 굉장히 많아져요. 변수가 많아지고, 이게 이렇게 순서 좀만 바뀌어도, 이렇게 좀만 바뀌어도 되게 헷갈려요, 그죠? 홍길동의 나이가 30살인지 32살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딱 보면 구분이 잘 안 되죠. 물론 변수명을 이렇게 뒤에 2를 붙여서 구분을 했으니까 가능한 거지, 이런 변수명이 무작위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봤을 때 홍길동의 나이가 32살인지 30살인지 모릅니다. 그죠?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나마 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홍길동의 나이는 30살이에요 지금. 이거를 제가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이름을 출력을 먼저 할게요. 나이, 그리고 이름, 고향,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데 이게 없죠, 이거 지금. 프린트라는 함수, 그러니까 메서드 안에 사람 나이 정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메인한테 있죠. 그럼 메인이 넣어주면 돼요. 이거 저희가 방금 전에 했던 메서드입니다. 그렇죠? age랑 name이랑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 이름 출력을 할게요. print age, name, addr. 이렇게 출력하면 이제 홍길동의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나왔죠? 두 번째로는 이순신의 정보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32살 이순신 서울 나오죠? 뭐 이거는 저희가 방금 직전까지 살펴봤던 메서드를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거 우리가 낱개로 지금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시점에서 20번째 라인에서 홍길동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거를 나이를 뭘 넣은 거예요? 이순신 나이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홍길동이 32살이 됐어요. 맞아? 이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개발하다가 홍길동 정보를 넘기려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넘길 수 있죠, 이렇게. 그럼 홍길동이 지금 정보 잘못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프로그램 별로 안 쓰고 싶겠죠, 사람들이. 홍길동이 자기 나이가 잘못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따로따로 관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막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게 섞여 들어오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낱개로 다루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변수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섞이고 관리가 어렵다 이거예요. 관리가 작업도 많아지고
자, 요런 문제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세 개는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되죠. 하나라도 없으면 홍길동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싹 담는 거예요. 더 큰 그릇에다가. 싹 담는 거예요. 더 큰 그릇에다가. 자, 그럼 그릇을 만들면 되죠. 배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열이잖아요. 근데 이거 배열 안 되죠. 왜냐면 배열은 같은 자료형만 가능하니까. 그죠? 이거 같은 자료형 아니잖아요. 인트랑 스트링.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수 하나랑 문자열 두 개를 저장하는 구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을 디자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바가 그릇 만들어주는 그릇 도공이에요. 그릇을 되게 잘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릇 만들어줘 라고 하면 자바가 묻겠죠.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이렇게 묻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도면 같은 거 하나 그려가지고, 자, 생김새는 요렇게 자, 요렇게 생긴 그릇이야. 요렇게 내가 그릇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요렇게 만들어주면 돼 라고 알려줘야겠죠. 그죠? 이런 설계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도 딱 주면서 자바가 있어요. 이렇게 자바예요. 그릇을 아주 잘 만드는. 얘한테 이거를 딱 넘겨줘야 얘가 이거를 보고 만들어주겠죠. 똑같은 그릇을.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는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자바는 이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생긴 거 만들어줄게. 몇 개 만들어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만들어 달라 할 때 그때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이제 자바랑 약속을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일단 먼저 뭐가 필요하다? 자바한테 설계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 때 쓰는 게 클래스예요. 자, 그래서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새로 클래스 하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클래스 다시 그릇을 요거 말고 몇 개 더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막 요렇게 생긴 그릇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설계도 그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주고 요것도 줄 수 있어요. 자바한테. 자바한테 그릇 만들어줘 라고 하면 묻겠죠. 또 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뭐 만들어줄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려줄 수 있다? 설계도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A 설계도, B 설계도 해가지고 내가 그 B 설계도 준 거 있지? 그걸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요거 만들어주겠죠. 자, 그 요 설계도 이름을 우리가 클래스 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퍼슨이라고 할게요. 기본적으로 메인은 필요 없습니다. 왜? 메인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프로그램의 진입점이기 때문에 메인은 하나만 있으면 되고, 자, 퍼슨 클래스 이렇게 해서 디자인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공간이 인트 하나 저장될 수 있는 공간, 그죠? 나이, 문자열 2개, 하나 이름, 하나는 주소,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개의 공간을 적재적소에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에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age, name, address 하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변수죠, 그죠? 그러니까 변수 3개, 스트링 2개랑 인트 하나 저장할 수 있는 변수 3개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설계도를 만들고 자바한테 알려준 거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우리는 자바한테 이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변수 그릇 3개 만든 거죠, 따로따로. 근데 이렇게 만들 필요 없다 그랬죠, 이제? 어떻게? 자바한테, 자바야, 퍼슨 만들어줘
아까 퍼스는 우리가 이제 설계도 만들었잖아요. 퍼스는 설계도 보고 똑같이 만들어줘 라고 부탁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new person. 자, 이렇게 하면은 요 person 클래스랑 똑같이 생긴 거를 만들어줘요. 어디에 만들어주냐면 어딘가에 만들어줍니다. 안 보이는 곳에. 저 어딘가에 만들어줘요. 정수 하나 저장할 수 있고 문자를 2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어딘가에 만들어줍니다. 그 어딘가가 어딘지 알아야 되죠. 그걸 이렇게 변수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 변수로 그 어딘가에 저장된 요거를 찾아갈 수가 있다. 됐나요? 그럼 여기 3개 있잖아요, 공간이. 그렇죠? 여기 각각 뭐 넣으면 됩니까? 30살, 홍길동, 대전 이렇게 차례대로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다? P1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age에다가 30을 넣을 건데 이 age가 어디 있는 age다? P1한테 있는 age다. P1한테 있는 name이다. P1한테 있는 주소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뭐 똑같지 않나요? 오히려 이거보다 한 줄 더 생겼는데, 그죠? 맞아요. 자, 근데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사용하는데 편합니다. 왜냐면 이 P1에 홍길동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약간 이순신 잠깐 지우고요. 다시 출력을 해볼게요, 홍길동을. 이렇게 3개 다 넘겼잖아요, 그죠? 자, 그럼 P1.a 하면 P1.name 하면 P1.ad 하면 이 3개 넘기는 거 똑같죠? 홍길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 좀 더 눈으로 봤을 때 얘가 같은 거에서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좀 더 확인이 더 식별이 가능하죠. 자,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또 실수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상자에 있는 걸 꺼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홍길동 정보가 필요하면 지금 P1이라는 더 큰 상자에서 하나씩 빼서 주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P1 상자째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상자째로. P1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30도 들어있고, 홍길동도 들어있고, 대전도 들어있어요. P1째로 넘기면 되고, 그럼 얘도 3개 받을 필요 없이 통째로 받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 홍길동에 대한 정보가 싹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제 꺼내서 쓰면 돼요, 이렇게. 꺼내서 쓰는 건 점을 이용해서 꺼내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홍길동이 나오죠. 이러면은 다른 데이터가 섞여 들어갈 일이 없죠. P1에는 무조건 홍길동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개를 넘길 필요 없이 하나만 넘기면 되고, 이 하나의 구조는 정확히 우리가 홍길동에 가는 것만 넣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못 섞여 들어갈 염려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뤄야 되는 변수가 실상 age, name, addr이 있긴 하지만 P1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P1만 갖고 다니면 사람 한 명 데이터를 갖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순신을 만들 때도 똑같이 new person에서 이순신을 담을 그릇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to 이렇게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순신을 출력하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바꾸면 끝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다시 홍길동이 나오는 거예요. 1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 3개의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는 3개의 게시물을 우리가 한 구조로 다루게 된 거죠.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구조한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게 훨씬 편리해진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계도를 통해서 그릇이 여러 개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 홍길동용, 뭐 이순신용,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걸 본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ge, name, addr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요걸 본따서 만든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계도부터 나온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객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바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 자바 프로그래밍의 주역들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대강 일단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차후에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데이터를 구조하는 데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구조화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게시물이 지금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이거. 구조화하면 이거 저장소 딱 한 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바꿔볼게요.